자, 샵사. 자, 우리 삼각함수의 활용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오늘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여러분들 숙제 교재 63쪽을 펴보세요. 우리 수열부터 먼저 해줄게요. 딱 수열 63쪽. 수열. 이거 맞죠? 137번.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공차 D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TN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TN이라는 놈을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쭉 해서 어디까지 하면 마이너스 1에 n제곱이지.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AN까지 다 더한 놈을 T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에 T6을 구해보래요. 이게 3D랑 똑같냐 그 얘기잖아. 그럼 T6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마이너스 A5 더하기 A6까지, 여기까지가 T6이지. 딱 n이 6일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1 더하기 A2도 뭐가 되고 얘도 공차 D가 될 거고요. A2에서 A1을 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A3 더하기 A4도 A4에서 A3을 뺀 거니까 D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5 더하기 6도 A6에서 A5를 뺀 거니까 공차 D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3D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죠. 맞죠? 자, 다음 니은의 T7이래요. 니은의 T7이래. 그럼 T7은 T6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A7을 더해주면 되겠지. A7를 빼주면 되는 거지. 더해주는 게 아니라. 미안해. A7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서 T6은 얼마라고 구해놨어? 3D라고 구해놨잖아. 됐니? 빼기 A7이에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H 빼기 3D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그럼 H에서 3D를 뺐으니까 H 빼기 3D는 뭐랑 똑같아? A4랑 똑같은 거지?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D를 3번 빼주면 뒤로 3칸 가는 거잖아. 그럼 A4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4가 된다? 니은도 참이지? 맞아요? 니은도 참이다. 자, 다음 디귿의 수열 T4에는 등차 수열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디귿의 T4n이에요. 그럼 n에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은 T4가 될 건데 T4는 기억과 같은 방법으로 써보면 2D가 되겠지?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A1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니까 D 더하기 D에서 2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 2를 대입하면 T8은 마찬가지 이유로 4D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두 개씩 짝지으면 D인데 두 개씩 짝지어서 총 4쌍일 거니까 얘는 4D가 될 거잖아요? 그럼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T10인데 T10은 또 T12는 6D가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유로? 됐니? 그러면 수열 T4에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초항이 2D고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따라서 디귿의 T4에는 등차 수열이다? 그래도 맞는 얘기죠.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잖아? 요 차이도 2D, 여기도 2D. 계속 2D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됐어? 4개가 추가가 되면 D가 2개씩 늘어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137번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몇 번을 보시냐면 더 뒤로 넘겨서 148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48번은 등차 수열 AN, BN에 대하여 A1은 B1하고 똑같고 A1은 B1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A5는 B7하고 똑같대요. A5는 B7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AM, BN이 둘 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에서 이놈을 빼보잖아.
그러면 A5 빼기 A1하고 우리 뭐가 똑같냐면 B7 빼기 B1이 똑같을 건데 되니? 내가 등차 수열 AN의 공차를 알파라고 하고 AN의 공차를 알파라고 하고 우리 BN의 공차를 베타라고 하면 A5에서 A를 뺀 거는 우리 뭐가 돼? 4알파가 되는 거지. 됐니? 그리고 B7에서 B를 뺀 건 뭐가 돼요? 6베타가 될 거거든. 수열 Bn도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베타인 등차 수열인데 7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으니까 얘는 6베타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대? 똑같아. 됐니? 그러면 난 베타를 6분의 4알파 혹은 3분의 2알파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내가 B22를 10이라고 주고 AK가 10이 되는 양의 정수 K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B22를 줬으니까 나는 B22에서 뭐를 빼보면 돼? B1을 빼보면 되겠지. 됐니? 항상 등차 수열은 빼서 보는 거야. 광모야 정신 차리고 B22에서 B1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22에서 1을 뺐으니까 공차 베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1개 있는 거지. 됐니? 그럼 얘가 21 베타가 될 거고 이게 우리 B22가 10이었으니까 요게 뭐랑 똑같냐면 A K 빼기 A라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AK도 10이래요. AK도 10 B22도 10 AK도 10 B라고 A1은 똑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AK 빼기 A는 K-1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베타가 3분의 2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21 곱하기 베타 대신에 3분의 2알파가 K-1 곱하기 알파가 될 거고요. 3, 20을 약분하면 7 곱하기는 14 알파가 K-1 곱하기 알파 따라서 알파가 약분되고 나면 14가 K 빼기 1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14가 K 빼기라고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는 K 값은 얼마가 돼? 15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네. 왜? 여드름이 일어났어? 진짜 뇌진탕 한번 이렇게 봐? 진짜 좀. 자, 다음 150번.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2 더하기 사인 2분의 n파이라고 정의된 수열이 있어요. 자, AN이 2 플러스 사인 2분의 n파이라고 이렇게 정의된 수열이 있어요. 됐니? 그럼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이거든. 왜냐면 사인은 주기함수야. 그럼 n이 1일 때부터 어디일 때까지? 4일 때까지. 왜? 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2분의 n파이가 2파이가 되는 건 n이 4일 때까지거든.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 4개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에요. 그렇겠죠? 사인이 주기함수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씩 구해보면 A1은 우리 뭐가 되겠고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고 A2는 2 더하기 사인 파인데 사인 파인 0이야. 그럼 그대로 2가 되겠고 A3은 2 더하기 사인 2분의 3파인데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빼면 1이 되겠고 다음 A4는 2 더하기 사인 2파인데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그대로 2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n이 5일 때부터는 한 주기를 돌아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A5는 다시 3이 될 거고 A6은 2, 그 다음에 A7은 1, 그 다음에 A8은 2, 요게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에요. A는. 엄마야 정신 차려. 일어나. 정 졸리면 가서 세수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와. 어? 세수를 하고든지 자판기를 털어오든지 뭘 입에다 뭘 물리든지. 어? 졸리면. 자 다음 우리 P에는 좌표 평면의 점 Pn이 있는데 Pn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x좌표가 an 곱하기 코사인 3분의 n파이 y좌표는 an 곱하기 사인 3분의 n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 P에는 어떤 점이냐면 이런 점이에요. 잘 봐봐. 요 모양을 잘 봐줘야 돼. 우리 삼각함수에 의하면 P에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 거고 거리가 AN이 되는 거고 이게 PN인 건데 자 여기 앞에 코사인 3분의 n파이 사인 3분의 n파이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각도가 똑같죠. n값이 똑같다면 여기 3분의 n파이 3분의 n파이 각이 똑같죠. 됐니? 엄마 일어나라고. 그 다음에 x좌표 자리에 코사인이 있고 y좌표 자리에 사인이 있어요. 됐니? 네. x좌표 자리가 코사인이고 y좌표 자리가 사인이야. 그리고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an이라는 놈이 곱해져 있어. 됐니? 그러면 이때 원점 5로부터 점 PN까지의 거리가 앞에 곱해진 놈 A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의 이 각도 3분의 n파이 3분의 n파이가 뭐냐면 동경 OPN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n파이가 되면 됐니? 나는 이 점 PN의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얘들아.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봐봐. 여기에 어떤 P라는 점이 있고 원점 5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R 이고 이때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됐어? 이때 내가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우리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r분의 y가 사인의 정의였어요. 됐니? 따라서 양변에 r을 곱하면 나는 x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양변에 r을 곱하면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곱해진 숫자 r이 OP, 동경 OP의 길이가 되는 거고 됐니? 그래서 여기가 AN이니까 여기도 AN, 여기도 AN이니까 요 길이가 A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 자리에 3분의 n파이가 들어갔잖아. 요 세타 자리에 3분의 n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저 3분의 n파이는 동경 OPN 여기 동경 OPN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n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n은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 점 P에는 1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의 점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가족권에 n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최대 200까지 n의 개수를 세주라 그런 얘기인 거고 나조건에 점 Pn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n이 3이라는 뜻이야. 반지름이 3이라는 뜻이야. 왜? OPN의 길이가 즉 AN의 길이가 3이 되어야지만 저 PN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놓일 수 있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은 중심이 어디이고 원점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고 3인 원이기 때문에 저 PN이 이 원 위에 점이 되려면 OPN 즉 AN의 길이가 3일 때 이 점 PN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점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얘가 AN이 3이 되는 건 아까도 봤지만 AN이 3이 되는 건 요때인 거 아니? n값이 1일 때, 5일 때, 그러면 그 다음에 A 9일 때, 그 다음에 A 13일 때 요거 4씩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에다 4를 더하면 5, 5에다 4를 더하면 9 왜 4씩 더하는 거야? 4개씩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9, A13 또 4를 더하면 A17 이런 놈들이 다 AN이 3이 되는 놈들이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PN이 x제곱 더하기 1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점이 되려면 AN이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나는 n이 1, 5, 9, 13, 17,
4를 더하면 21, 4를 더하면 25, 4를 더하면 29, 4를 더하면 33 이런 수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점 PN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대요? 4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저거 4사분면인 걸 결정짓는 건 뭐가 결정짓는 거냐면 요 동경 OPN이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우리 사분면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됐니?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기준으로 얘도 계속 회전을 하는 걸 테니까 됐니? 내가 좌표 평면을 그려서 n값에 따른 사분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60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보면 n이 1일 때는 여기, n이 2일 때는 여기, n이 3일 때는 여기 동경이,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여기, n이 5일 때는 여기, n이 6일 때는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한 바퀴 돌았으니까 n이 7일 땐 여기, 8일 땐 여기, 9일 땐 여기, 10일 땐 여기, 11일 땐 여기, 12일 땐 여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다시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6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n값이 점점 커지면. 됐니? 그럼 4사분면에 있는 건 언제일 때예요? n값이 5, 11 요놈일 때 점점점 이 뒤에 60 커지는 거. 따라서 얘가 4사분면 위에 점이 되는 건 우리 n값이 뭐일 때냐면 5일 때, 11일 때, 또 6을 더하면 17일 때, 또 6을 더하면 23일 때, 또 6을 더하면 29일 때 이런 놈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얘가 이 원 위에 점이고 그 다음에 얘가 4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n값을 찾아보면 첫 번째 건 뭐예요? 5가 처음에 겹치는 놈이고 그 다음 겹치는 놈은 뭐가 될 거냐면 그 다음에 17이 겹치는 놈이지. 왜냐하면 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잖아요. 그쵸?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 따라서 처음에 5에서 똑같은 게 5였으면 그 다음은 12가 커진 거 17에서 또 똑같아질 거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 12가 커지면 29, 그 다음 12가 커지면 42, 뭐 이런 놈들이 된다는 거지. 됐어? 따라서 내가 이 n값을 우리 k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12k 빼기 7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 거고 2 집어넣으면 17, 3 집어넣으면 29, 4 집어넣으면 4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거라고. 맞죠? 그런데 그 n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200보다 작거나 같대요. 됐니? 그러면 k의 값은 1부터 시작해서 1, 2, 3, 4에서 어디까지 가능해요? 딱 17까지 가능한 거지. 이거 17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어. 7을 넘겨. 그럼 207 나누기 12, 12k니까 12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1, 12, 87이니까 7, 24, 84 나머지 3. 그래서 k가 17일 때까지는 200보다 작은데 18이 되는 순간 200보다 커지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이런 n의 개수,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k가 1일 때부터 k가 17일 때까지 총 17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7개야. 됐지? 이런 문제 뒤에도 또 나올 거거든? 얘도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이야. 응? 어디 갔어? 아까 미안해. 얘도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인데 두 등차 수열에 공통인 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니? 그러면 이 두 수열의 공통항을 뽑아서 만든 이 수열은 이놈의 공차와 이놈의 공차의 최소 공배수를 공차로 갖는 수열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울 때 이 얘기를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뒤로 넘겨서 15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에어컨이 제일 낮은 온도, 제일 세게 틀어져 있는데도 씨.
시원하지 않아. 아닌가? 자, 155번은 두 집합 A와 B를, 자, A라는 집합은 어떤 수열의 원소들을 어떤 수열을 원소들로 갖는 집합이냐면 AN이 원소인 건데 그 AN이 EN-1이 되는, 여기서 N은 자연수에 대해서 EN-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을 A라고 하지. 그럼 나는 이 A 집합을 작은 것부터 원소들을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런 놈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지. EN-1이니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원소로 갖는, 이 등차 수열의 원소들을, 아니 등차 수열의 항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집합은 BN인데 BN은 3N이래요. 자, B집합은 BN이 원소인 건데 이 BN은 3N,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초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모든 항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야. 써보면 3, 6, 9, 12, 15, 점점점점점 이런 놈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겠지. 이때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라고 하죠. 됐니? 그럼 우리 C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CN이라는 수열은 자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이래요. 그럼 A 교집합 B를 우리 동그라미를 쳐보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니까 A 교집합 B는 첫 번째 원소가 3, 그 다음에 6은 없죠? 그 다음에 9 있고 여기도 9 있죠? 9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아까 공차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잖아. 얘는 공차가 얼마야? 3이죠. 그러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처음 겹치는 게 3이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겹치는 건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겹치는 숫자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15가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만 얘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3칸씩 건너뛰니까 이 차이가 6씩 되는 거고요. 얘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2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이 차이가 6만큼씩 되면서 요 놈들이 다 겹치는 놈들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CN을 쭉 나열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3, 9, 15, 그 다음은 6을 더했으니까 21, 그 다음 6을 더하면 27 이런 숫자들이 나열되는 수열이 될 거고요. 따라서 나는 이 수열 CN의 일반항을 써보면 뭐가 돼? 6n 빼기 3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공차가 6이고 초항이 3인 거니까 제가 6n 빼기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처음으로 50보다 커질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50보다 커지는 n의 가장 n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지. 이제 8까지는 50보다 안 커요. 근데 9가 들어가는 순간 9이 54 빼기 3하면 51, 50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처음으로 50보다 커질 때 n의 값은 9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됐어? 그래서 공차가 다른 두 등차 수열의 공통인 항들을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걸어 일어나. 자, 다음 157번.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157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157번 뭐라고 써져 있냐면 첫 장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하고 작은 수부터 나열한 수열을 BN이라고 정의하자. 이때 수열 BN의 40번째 항이 251일 때 가능한 모든 A1 값들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됐니?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야. 잘 봐봐. 근데 초항은 우리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자연수라고만 돼 있지 초항이 뭔지 모르지. 됐니? 그러면 이 수열의 정체를 잘 모를 때는 얘를 내가 초항을 뭐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AN을 써보고 그 수열 AN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BN이라고 해서 BN의 40번째 항이 251이 되는 수열 AN의 첫 번째 항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을 초항 A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초항 A를 1이라고 가정하면 수열 A는 어떤 수열이 될 거냐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5, 거기다 4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은 9, 거기다 4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은 13, 4를 더하면 17, 4를 더하면 21, 4를 더하면 25, 4를 더하면 29, 4를 더하면 33 이런 수열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이 수열에 3의 배수를 제외하고 작은 수부터 나열한 수열을 BN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3의 배수를 지우는 거야? 그럼 3의 배수는 어디 있을 거냐? 처음에 9가 3의 배수이고 그 다음 두 번째 21, 그 다음 그 다음이 33 이런 숫자들이 3의 배수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공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라고 했잖아. 그런데 3의 배수가 되려면 4와 3에서 최종 배수가 12니까 처음 3의 배수를 빼고 그 다음 3의 배수는 당연히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간대. 되니? 왜냐면 공차가 4니까 4, 8, 12가 되면 3의 배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3의 배수 하나가 지워지면 두 개가 남고 그 다음 하나 지워지고 두 개가 남고 그 다음 하나가 지워지고 계속 써봐도 두 개가 남아요. 여기다 4를 더하면 37, 4를 더하면 41, 4를 더하면 45가 될 거니까 또 45가 3의 배수? 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되니? 그래서 요렇게 나열된 수열의 40번째 항, 그러니까 여기 9, 21, 33, 45를 지우고 1, 5, 13, 17, 25, 29, 37, 41 요렇게 나열된 수열의 40번째 항이 251일 때 A1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 그럼 40번째 항이 251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될 거냐? 자, 일단 이렇게 3개씩 묶어봅시다. 되니 40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3개씩 묶는다고 생각해봐. 얘도 3개씩 묶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놈은 3 곱하기 3일 거고요. 요놈은 3 곱하기 7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요놈은 3 곱하기 11일 거고 이렇게 묶으면 요놈은 3 곱하기 15일 거고 그럼 나는 40번째 항을 알고 싶은 거니까 40번째 항은 이렇게 묶인 항이 총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씩 묶인 항이? 20개가 있어야지만 40번째 항이 나오겠지. 왜? 첫 번째 묶음까지는 항이 2개, 두 번째 묶음까지는 4개, 세 번째 묶음까지는 6개니까 40개 함께 나오려면 이 묶인 게 20개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기도 이게 어차피 9에서 10일까지, 20일까지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공차가 12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보자. 얘가 12 곱하기 1 빼기 3, 얘는 12 곱하기 2 빼기 3, 얘는 12 곱하기 3 빼기 4, 여기는 12 곱하기 4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0번째 덩어리가 되면 요 마지막 숫자 지워진 마지막 숫자가 뭐가 될 거냐 하면 12 곱하기 우리 20번째니까 20 빼기 3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12 곱하기 20이 얼마예요? 240이죠. 거기서 3을 빼면 얘는 237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됐니? 그럼 공차가 4의 등차 수열이니까 요 바로 앞에 써. 그러니까 여기가 237이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숫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 234가 될 거잖아요. 됐니? 근데 이게 20번째 덩어리니까 우리 요놈이 B40이 된다는 얘기. 요놈이 B40이 된다는 얘기. 왜냐면 이제 써보면 얘가 B1, 얘가 B2, 얘가 B3, 얘가 B4, 얘가 B5, 얘가 B6, 얘가 B7, 얘가 B8이었으니까 40번째 건 20번째 이게 3개씩 끊어서 덩어리로 묶었을 때 20번째 덩어리에 두 숫자 중에서 두 번째 거 요게 B40번째 수가 된다는 거지. 규칙상. 되니? 근데 나는 B40이 251이 되도록 하는 A1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B40이 뭐가 안 돼? 251이 안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251이 되도록 하는 저 A1 요놈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 일단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볼까요? 잘 봐봐.
내가 A1부터 A2, A3, A4, A5, A6, A7, A8, A9, A10 이렇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차피 세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뭐의 배수가 되어야 돼? 3의 배수가 되어야 돼, 그죠? 여기도 봐봐. 이 세 개 중에 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건너뛰면 이놈과 이놈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아요. 됐어?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반드시 한 개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얘가 3의 배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뭣도 3의 배수가 돼? 얘도 3의 배수가 되고 얘도 3의 배수가 되고 얘도 3의 배수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번째 숫자를 40번째 숫자를 살펴보면 얘가 B1이었고 얘가 B2, 얘가 B3, 얘가 B4였으니까 세 개씩 덩어리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세 개씩 덩어리로 잘라서 보면 그 다음에 얘가 B5고 얘가 B6인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러면 세 개씩 잘라서 한 덩어리들마다 우리 수열 B에는 항이 몇 개씩 나오는 거야? 두 개씩 나오는 거죠. 그럼 40번째가 되려면 이렇게 자른 덩어리에서 몇 번째 덩어리를 보면 돼? 20번째 덩어리를 보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20번째 덩어리는 숫자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야, 첫 번째 덩어리가 1, 2, 3이야. 두 번째 덩어리가 4, 5, 6이야. 세 번째 덩어리가 7, 8, 9야. 그럼 20번째 덩어리는 뭐가 될 거냐면 A 끝에가 60, 여기는 A 59, 여기는 A 58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니? 근데 이 세 개 중에서도 어느 게 3의 배수야? 첫 번째 거.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걸 보고 규칙상. 됐니? 그러면 Bn의 40번째 항은 요 놈이 40번째 항이 되겠지. 얘가 B40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3의 배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열 A에는 공차가 뭐인 등차 수열이었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었지. 그래서 A60을 4 곱하기 60 더하기 알파라고 두면 얘가 251이 되기 위해서는 알파의 값이 얼마가 돼? 11이 되면 되는 거거든. 4, 6이 240이니까 251에서 240을 빼면 11이 나올 거고 따라서 알파가 11. 그러니까 나는 AN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n 더하기 1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야지만 60번째 항이 25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때는 A1의 값이 얼마가 돼요? 15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 15가 3의 배수라는 가정에도 맞죠? 됐어? 그래서 가능한 한 A1 중에 하나를 구했어. 15 하나를 구했어.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봐봐. 두 번째는 똑같이 A1, A2, A3 여기도 A4, A5, A6 그 다음 A7, A8, A9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게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은 요놈이 3의 배수가 될 거고 그 다음은 요놈이 3의 배수가 될 거고 이렇게 사라질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때도 내가 이거를 몇 개씩 묶어요? 3개씩 묶어요. 이렇게 3개씩 묶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40번째 놈은 20번째 덩어리에 있겠지. 근데 20번째 덩어리가 요놈이 되는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지. 여기서 A1은 아까 15라고 계산이 됐고 근데 얘도 이제 어쨌든 3개씩 묶으면 여기도 세 덩어리 A 58, A 59, A 60 3개씩 묶어서 구한 20번째 덩어리가 요놈이 될 거고요. 그럼 얘도 이 3개 중에 어느 게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러면 B40번째 항은 얘랑 똑같은 거 맞아요? 얘도? 맞지? 그런데 또 A60이 B40번째 항이라고 해서 얘가 251이라고 하면 이때도 A1은 15가 나오는 거겠지. 근데 A1이 15가 되면 A2는 19가 될 건데 걔는 4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가정하고 모순이 생기는 거지? A 두 번째 항이 3의 배수라는 것과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됐니?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A1, A2, A3 두 개만 쓸게요. A4, A5, A6인데 우리 세 번째 놈이 각 덩어리에 세 번째 놈이 3의 배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됐니? 그럼 이것도 3개씩 묶어서 생각하면 마지막 20번째 덩어리 여기가 A58, A59, A60 이 20번째 덩어리가 될 거고 이 중에서 마지막 게 3의 배수였으니까 얘를 제외한 우리 B40번째 항은 요 놈이 B40이 되는 거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도 A59가 요 경우야. A59가 251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수열 A에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얘를 4 곱하기 59N 더하기 베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아까 알파 있었으니까. 그러면 4 곱하기 59 곱하기 4 4, 9, 36 4, 5, 20, 236 그럼 251에서 236을 빼주면 우리가 4, 1 10에서 4 6 빼면 4, 9이라고 5 그러면 얘는 AN이 4N 플러스 15의 꼴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59번 장이 딱 251이 될 거고 근데 나는 첫 번장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때는 첫 번장이 얼마가 돼? 19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실제 첫 번장이 19가 되면 두 번장은 4를 더해서 23이 될 거고 세 번장은 4를 더해서 27이 되는 거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가정에도 똑같이 맞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초항이 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 두 개예요? 아까 15하고 19하고 요 두 개가 되는 거고 따라서 가능한 모든 A1 값들의 합은 15랑 19를 더했으니까 34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많이 어렵죠? 이런 거 많이 어려워요. 건우야 일어나. 오! 다시 일어나. 일어나. 아니 도대체 학교 가서 뭘 했길래 그때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힘들어 할까요? 점심시간 훈련했어. 훈련했다고? 평일날에 훈련하는 거야. 어디가 아파? 네 얼굴이 아파. 가서 좀 부통력 달라고 그래 데스크 가서 하나 먹고 와. 무슨 불가 아파요? 뭐라고? 넌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 거는 그냥 약 먹을래. 주먹으로 치료해야 되죠. 안 줘. 그거 맞아. 광고 말이 맞아. 저거는 유일한 치료약은 폭력이에요. 마음이 너무 까불어. 자, 다음 158번 문제 봅시다. 자, 첫 장이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이번엔 첫 장이 3인데 공차가 뭔지는 몰라. 근데 첫 장이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 자, 시행 1은 첫 장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짝수번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한다. 다음 시행 2는 새로운 수열을 또 첫 장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짝수번 장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한다. 자, 이와 같이 짝수번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하는 이런 시행을 12번 반복한 다음 얻은 수열의 제14항이 107일 때 처음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난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달라진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이런 시행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원래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A1, A2, A3, A4, A5, A6, A7, A8 뭐 이런 수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는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 짝수번 장들을 다 지우고 남은 항들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시행 후에 남는 수열들만 한번 써보면 남는 항들만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홀수번 장들을 딱 없앴으니까 첫 번장이 A1, 두 번장은 A3, 세 번장은 A5, 네 번장은 A7, 다섯 번장은 A9 이런 수열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그러니 짝수번째 항들을 없애고 나머지 항들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야. 그럼 짝수번장이 사라졌으니까 한 번 시행 후에 남는 것들을 써보면 A1, A3, A5, A7, A9 이렇게 싹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 다음 두 번 시행을 했어. 그럼 두 번 시행을 하면 여기가 A1 다음 짝수번장 얘가 또 사라지는 거야. 나머지 써보면 A5 그 다음은 A9 그 다음은 A13 이렇게 남는 수열들이 되지 않을까요?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 시행을 한대.
그럼 여기서 또 홀수 번짝이 지워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짝은 A1, 두 번짝은 A9, 세 번짝은 얼마가 되겠어요? 17 A17, 그 다음 항은 A 8을 더했으니까 25, 뭐 이런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 번째 시행을 했대요. 그럼 그때는 A1,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A17 A17 이렇게 되는 거겠지. A33 그 다음은 A33. 오 똑똑하네. 그럼 이런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항의 수를 잘 보면 얘 첫 번째 시행일 때는 얘가 얼만큼씩 커졌어? 2의 1승 더하기 2의 1승만큼 이 숫자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시행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숫자가 얼마만큼 커졌어요? 2의 제곱만큼 커졌잖아요. 되니? 왜냐면 홀수 번짝을 제외하고 짝수 번짝만 남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세 번째 시행을 했을 때도 얘가 1, 9니까 몇씩 커졌어요? 플러스 2의 3승씩 커졌고 네 번 수행했을 때도 이렇게 되면 얘가 2의 4승만큼 커졌겠지. 되니? 그럼 같은 규칙에 의해서 12번 시행을 하고 12번 시행을 했을 때 첫 번째는 A1이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2의 12승 2의 12승이 얼마예요? 혹시 알아요? 2의 10승이 2의 10승이 1024 2의 11승이 2048 8,000 그 다음에 2의 12승은 4096 2048을 4096 계산 느린 거 따라서 여기다가 4096을 더하면 A 4097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4096을 더하면 그 다음엔 A 8190 4097 8193 지연 8193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되는 놈이겠지. 됐니? 그런데 이놈의 14번장이 107이래. 됐니? 그럼 이놈의 14번장은 뭐가 될 거냐면 A 됐니? 우리 한 칸 건널 때마다 4096씩 커지는 거니까. 됐니? 그러면 14번장은 4096씩 13번 커지는 거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13 곱하기 4096 얘가 14번장이 되는 거고 이 14번장이 얼마란 얘기야? 107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첫 장이 3일 때 공차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4096 곱하기 13이니까 얘를 주면 36, 18 39, 27, 28 30은 0, 2 3, 4, 12 16은 6, 19는 9 10은 0, 13은 4 하면 얘가 8, 4, 1, 2, 1, 3 5, 3, 2, 4, 8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5, 3, 2, 4, 9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얘는 초항 3에다가 우리 공차 D를 몇 개 곱해주는 거예요? 53,247만큼 곱해주는 게 10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숫자는 이상하게 계산하네요. 그럼 3을 빼주면 53,247 곱하기 공차 D가 104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걸로 나눠주면 53,247 나누기 104를 해주면 5, 4, 20 5, 0, 0, 2, 5, 1은 5 그럼 얘가 7, 2, 4, 1 그러면 100 4니까 2, 0, 7 2 1을 더해요 다시 48 5, 3, 2, 4, 9구나. 그럼 여기가 8이죠, 8? 내가 실수했지. 13 곱하기 4096이 5, 3, 2, 4, 8이래. 그럼 거기다 1 넣었으니까 얘가 5, 4, 2, 3, 9고. 그러면 거기서 1을 뺐으니까 D 곱하기 5, 3, 2, 4, 8이 되는 게 맞겠죠? 네. 아씨, 숫자라도 씨. 512 그럼 여기가 8. 그럼 여기도 8일 테니까 1을 하면 딱 나눠 떨어지는 게 맞네. 512 됐니? 그래서 공차 D는 512분의 1,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 D가 512분의 1,
답은 5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네.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런 구조 이거예요. 배식기는 이거 약 먹으러 가서 어디 죽었냐? 갑자기 쓰러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화장실 갔다. 이런 거. 아니 이거 좀 아픈데. 공마 좋다고? 근데 저한 번을 일부러 한 거랑 그냥 맞은 거두 번은 해준 맞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살짝 변태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고요. 다음 15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두 등차 수열 AN, BN과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라는 집합은 우리 A, K를 원소로 갖는데 A, K는 1부터 60 사이에 있는 1보다는 커나고 60보다 작거나 같은 수열 AN의 항을 모아서 집합 A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이렇게, 그 다음에 집합 B도 마찬가지로 BK가 원소인 건데 BK도 수열 BN의 1보다 커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은 항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모아놓은 집합을 B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돼 있고, 이때 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가조건에 보면 A1은 이래요. 그 다음에 A10은 65래요.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보면 되는 거잖아. 되니?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보면 A10 빼기 A1은 9D가 될 거고요. 그게 65 빼기 2니까 63. 따라서 공차 D가 얼마예요? 7인 거지. 그럼 수열 AN은 공차가 7이고 초항이 2인 등차 수열이니까 나는 AN을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7n-5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니? 근데 이런 수열에 1보다는 크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은 항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A집합이 되는 거니까 나는 1호부터 A집합을 써보면 7을 더하면 9죠. 9, 그 다음에 7을 더하면 16, 그 다음에 7을 더하면 23, 7을 더하면 30, 7을 더하면 37, 7을 더하면 44, 7을 더하면 51, 7을 더하면 58, 그 다음 7을 더하면 60이 넘어가니까 A집합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원소를 갖는 이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종쳤네. 금방 풀게요. 그 다음에 수열 BN도 B2가 3이고 B8은 27이래요.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6D가 27 빼기 3은 24. 그래서 공차 D가 4가 되는 거니까 이때 수열 B에는 4n 빼기 1이라고 쓸 수, 아니지. 4n 빼기 초항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두 번째 항이 3이 돼야 되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 4, 8 빼기 5를 해야 3이 될 거니까 빼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수열에 1보다 크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은 항이 우리 B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B집합의 원소도 다 써보면 첫 번째 원소가 3,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항은 음수거든요. 그러면 걔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공차가 4니까 7, 11, 15, 19, 23, 27, 31, 35, 39, 43, 47, 51, 55, 59까지가 우리 B집합이 되는 거겠지.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공통의 원소를 고르는 거야? 그럼 골라보자. 2는 안 되고 9도 안 되고 16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3 되네요. 그 다음에 30 안 되죠. 37 안 돼요. 44 안 되죠. 51 되죠.
어차피 얘는 공차가 7인 놈이었고 얘는 공차가 뭐인 놈이었어? 4인 놈이었지. 그럼 이 숫자들은 공차가 뭐인 놈이 되는 거야? 28인 놈이 되어야겠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숫자만 고르면 두 번째 숫자는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A 규집합계 원소의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답은 2야. 됐죠? 자, 쉬는 시간 하고 봅시다. 또 이어서 합시다. 더 큰 사원이었어. 응?